증시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면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한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에 설 연휴를 앞두고 2024년도 제약바이오 투자 1순위 종목을 총정리하는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증시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섹터에 그리고 어떤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갈무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이번 설 연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만큼 향후 증시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산업을 집중해야 될지 더 딥하게 들어가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증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저금리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22년도, 23년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금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 넘어오면서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증시 살리기 정책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증시를 살릴 만한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PBR 기업들을 뭐 압박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의 정책을 내려고 하고 있죠. 뭐 공매도를 만진다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좀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한번 증시가 크게 휘청이거나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증시의 호재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인 건 맞는데 이 금리 인하를 시키는 명분이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한번 금리를 인상하는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하하는 명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데는 명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명분이 이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보조 명분이 존재해요. 금리를 인상할 때도 인하할 때도 핵심 명분과 보조 명분이 서로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바뀌는데요. 일단 금리를 인하할 때랑 인상할 때랑 핵심 명분과 보조 명분, 특히 핵심 명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너 큰일 났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번에 인상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거 잡아야 된다. 큰일 났다가 됐죠. 이게 이제 핵심 명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할 때는 어떤 게 핵심 명분일까요? 코로나 때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경기가 무너진다. 침체다. 큰일 났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경기냐 물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핵심적인 건 금리를 인하시킬 때는 경기가 큰일 났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할 때 핵심 명분은 물가가 큰일 났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올라간 걸 잡아야 된다. 금리를 인하할 때는 경기가 너무 무너졌다.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보조 명분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물가가 되겠죠. 여기는 경기가 되겠고. 금리를 인하할 때 핵심 명분은 경기가 되고 금리를 인상할 때 핵심 명분은 물가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만한 명분으로 연준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물가를 갖다가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물가라는 거는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동결하는 명분이지 금리를 인하하는 명분이 되기는 어려워요. 금리를 인하시키려면 정말 중요한 게 경기가 무너진다. 큰일 났다.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 또 근본적으로 증시를 또 끌어내리는 요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 그 핵심 명분을 가져가는 경기 침체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장 안 좋은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감을 조성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아직은 인하를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인하를 시작하는 그 초입 단계에 가장 무서운 분위기를 형성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연착륙을 하면서 뭐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은 선에서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이제 공포감을 심하게 자극하면 증시가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시는 오를 거예요. 다만 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 그 초입 단계에 한번 흔들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매집 형식으로 저는 종목을 계속해서 모아나가면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보는데, 근데 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글쎄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타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좋은 기업,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섹터와 종목에 모아나가는 형식으로 매집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면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를 인하하는 초반부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넘어갈 때 경기가 무너진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이렇게 빠져서 바닥을 형성하다가 올라가는 척하다 박살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기다리기만 했다면 결국 이때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못한다면 최소한 여기서 매집했던 물량을 던지지만 않아도 여기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상으로 이제 오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확률은 매우 희박하고 뭐 진짜 0.001% 될까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인하를 하는데 그 인하 시점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시작해야 될 시기가 맞다. 다만 저점을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증시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면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그리고 제약바이오예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에 해당하고 뭐 여기에 좀 비슷한 산업으로 뭐 자동차도 좀 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성장 산업, 뭐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는 반도체에 비해서 훨씬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에 해당됩니다. 반도체는 조금 이제 제조 쪽에도 해당이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또 R&D 성향이 또 강한 산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뭐 기초 산업들, 뭐 철강이나 뭐 아니면은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제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R&D 산업들, 이런 이제 R&D 산업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됩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R&D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들이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야 진짜 선진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사업 구조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고 사람들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이제 몸을 써가지고 일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R&D나 플랫폼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카카오라든지 뭐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애플이 제조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애플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그 폭스콘이라는 대만 기업에서 다 만듭니다. 그 기업 하드웨어 자체는. 근데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애플이 그냥 그런 엄청난 시총 그리고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정작 애플이라는 휴대폰 기기는 폭스콘이 만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이제 한국이 차세대로 이제 넘어갔을 때 꼭 선행이 돼야 될 만한, 그리고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야 될 만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플랫폼 산업도 아직 많이 미약한데 뭐 카카오나 네이버 말고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저는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증시가 올라갈 때 저는 반도체도 올라가지만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한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대표적인 산업이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가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반도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하나의 어떻게 좀 공식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나중에 이제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야 될 만한 가장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해 볼 만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1순위 종목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제약바이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큰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제약바이오는 소액으로 조금씩 담아나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리스크가 컸을 때 오는 후폭풍을 견디려면 처음에는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가고,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크게 가져가서 금액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률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에 내가 투자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제약바이오에 넣고 수익률은 뭐 10% 먹고 나온다. 아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럴 거면 반도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내 투자 규모에서 좀 소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약바이오에 놓고 막 최소 30에서 막 100% 이상 수익을 노린다. 이게 제약바이오를 노리는 가장 알맞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한다면 반도체 쪽은 조금 투자 규모 비중이 높아도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시고 투자금이 아니라 수익률로 승부를 봐야 되는 업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스닥 주도 업종이고 구조적으로 고연봉 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한국이 나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믿음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눈여겨보는데 송도 쪽도 저는 부동산이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쪽에 이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떡상을 한 지역들이 있죠. 뭐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화성, 동탄 이런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뭐 수지, 용인 이런 쪽이 지금 집값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으로서 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저기 이제 뭐 광교라든지 분당 이런데 뭐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 이런 것들 IT 뭐 개발자들 많이 가 있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담당하는 지역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송도 쪽을 집중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산업, 고연봉 그다음에 고수익을 창출하는 직업들이 일자리들이 송도 쪽에 많이 생겨날 거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담으로 부동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해야 되는 결국 이제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해야 한다. 거기에서 코스닥을 주도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업종에 해당되는 고수익 고연봉을 창출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너무 소형주는 여러분들 리스크가 안 그래도 큰 산업이기 때문에 소형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도체는 좀 중소형 종목들을 저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약바이오는 좀 우량주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다 섹터나 종목들은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반도체는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을 크게 기대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종목을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섹터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약바이오는 섹터 자체가 조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종목에서는 우량주를 가져가는 식으로 좀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과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번 큰일이 난 적이 있었죠. 상장 폐지된다 어쩐다 하면서 뭐 이슈 하나 터져가지고 거래 정지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드는 게 삼성이라는 게 이 바이오로직스 앞에 붙어 있지 않았으면 과연 얘가 상장 폐지를 안 당했을까?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우량주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뭐 중소형 종목들도 제가 좀 괜찮은 종목들도 찝어드리긴 할 건데 기왕이면 우량주 쪽에서 보시라. 그래서 시총이 높은 종목들부터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을 저는 탑픽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나 알테오젠, 휴젤, HK이노엔, 보령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봄직한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TNL이라든지 JVN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알짜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순서로 따진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이 훨씬 더 이제 우량주, 가장 1번 우량주라고 볼 수 있겠고 2번 우량주로는 한미약품, 알테오젠, 휴젤, HK이노엔, 보령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로서 조금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TNL과 JVM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서도 진짜 TNL이랑 JVM은 저는 엄청난 성장 포텐셜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리스크야 뭐 위에 있는 종목들보다 좀 크지만 아마 주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엄청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막 확 갖다 찍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 수익률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말고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진 않았는데 종근당홀딩스나 대웅, 동아ST,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메타바이오메드나 광동제약, 휴온스글로벌, 차바이오텍, 동국제약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볼만한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는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종목들은 진짜 매수를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 종목들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종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개별 분석 영상은 아직까지 찍어드리진 않았는데 한 차례 이제 상승을 해주고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눌림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공략을 노려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SK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차례 좀 주가가 좀 올라가다 다시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주고 있는 구간에서 잘 이제 매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나서는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 매물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기 전에 요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돌파가 한번 나오고 짜잘하게 익절을 했을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매수 찬스를 줬죠. 그래서 여기 한번 눈여겨보시면 지금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물대 여기 형성하면서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주가가 이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데 1월달에 증시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좀 추세가 이제 지연되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8만 원을 뚫으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매수기에 찬스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모아갈 만한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휴젤도 마찬가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뭐 이거 엄청나게 잘 가지 않았어요. 뜨뜨미지근하게 가다가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요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 나올 때를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향후 25년, 26년 되면은 그전에는 이제 24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시작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좀 편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1월달에 한번 쫙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 줬거든요. 지금 찬스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SK바이오판, 뭐 한미약품, 알테오젠, 휴제, 지금 HK 이노엔, 그 다음에 뒤이어 말씀드릴 종목들은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놨어요. 그 영상들 여러분들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 네,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올라가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매물대 돌파하고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1월달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 주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시점보다는 주가가 좀 올라갔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다만 하방으로 좀 열어두고 매집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TNL이랑 이제 JVM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은 특히 TN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드름 패치제라든지 청상피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성이 엄청나게 큰 산업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미용이나 이런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NL은 정말 이제 잭팟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 꼭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액을 투자한다라는 거랑은 맞지 않는 종목인데 소액이라도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텐셜이 정말 큰 종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JVM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국자동화 요새 이제 스마트 팩토리니 뭐니 하면서 제조업도 다 자동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약국을 이제 자동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JVM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포텐셜이 높다라는 걸 좀 인지하면서 고액은 저는 투자하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은데 소액으로는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JVM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1순위 우량주, 그 다음에 2순위 우량주, 3순위 중소형주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 기업들 분석 영상이 따로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 꼭 여러분들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관심 있게 좀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던 이 아래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정리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개별 종목들 분석 통해서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